요즘 챗 GPT 많이 나오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챗 GPT도 엄청나게 질문이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로서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면 완전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서 답이 다를수록 질문을 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MICC의 미리 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오랫동안 이제 한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한국 교육에 대해서 더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져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오늘 좀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이 조금 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최근에 한국을 처음으로 진짜 오래 갔다 왔잖아.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이 갔다 온 게 얼마였어? 나는 태어나서 한국 3번밖에 안 가봤었어. 총 틀어서 1년도 안 됐거든, 3번이. 아, 진짜? 그럼 그때마다 한 2주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럼 최근에 진짜 길었네. 그치. 그럼 너는 교육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받은 거지? 나는 8살 때 미국 와서 음.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했으니까 사실상 한국 교육을 받았다고 하기도 너무 애매한 나이일 것 같아. 그리고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3개월, 4개월 정도 있었던 것밖에 없어. 이 정도면 진짜 너가 한국말을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 맞아. 그때 교환학생을 어디 학교로 갔다 온 거야? 난 연대를 갔다 왔었지. 어. 재밌었어. 근데 문화가 너무 달랐었어가지고 미국이랑 나는 좀 많이 충격을 먹었었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 너도 거기 갔어? 아카라바? 아카라카? 아카라카는 뭐야 뭐. 사랑한다요. 네. 한국은 너무 고등학교 때까지 억압돼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터지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터지는 느낌이 자기 개발이 아니라 노는데 터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우리는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대학교를 목표가 아닌 대학교를 거쳐서 정말 자기의 꿈과 목표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찾아가는 거에 더 관심을 가졌는데 입시 시장이 점점 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큰 거는 나는 한국 학생들이 유니크함 전쟁에 있어서 졌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국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살릴까를 조금 더 고민 중에 있으니까 그거를 한국에 갔다 오다 보니 더 느끼게 되는 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건데 연대 이야기에서 나온 거고 너가 이제 한국이랑 미국 교육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서 말았는데 내가 문화 충격이었다는 게 그런 대학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에 난 되게 충격을 받았어. 교수님들이 그리고 모든 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좀 그래. 막 아무도 그걸 비판하지 않아. 예를 들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A면 A야 그러면 A면 A. B면 B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디스커션도 없고 너무 주입식 교육이 대학교까지 간다는 게 좀 나는 슬펐어 그거 보면서.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는 게 보이긴 한다. 왜냐면 내가 최근에 국어 수능을 많이 준비해주는 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 친구한테 한국이 얼마나 주입식 교육인가를 최근은 어떻냐라고 물어봤는데 요즘 한국이 그래도 나름 응용을 하는 문제를 많이 내기 시작했대. 근데 최근의 케이스들 보면 그래도 그걸 사용해서 서술을 해라. 아니면 이걸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응용을 해서 풀어라. 막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시험도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이게 바뀌기가 힘든 게 어쨌든 수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하나가 있잖아. 그 안에서 미국처럼 주관적인 생각을 들어보면 이 아이들이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질 수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또 난리 나고 또. 이러니까 한국 자체가 수능을 없애지 않으면 내 생각엔 과연 어디까지 주관적으로 갈 수 있나. 일단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굉장히 한 목표로 달리게끔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몰고 있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억압돼 있는 문화가 더 키워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정말 유능한 회사원을 키우는 나라다. 리더를 속출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교육이란 시스템도 있고 문화라는 것도 있고 환경이란 것도 있는 거지. 근데 나도 거기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게 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문화를 가지고 미국이랑 환경 안에서 컸는데 그 문화라는 틀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나는 그대로 한국이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지. 미국 문화도 솔직히 내가 말하기에는 창의성을 되게 추구하기는 하지만 교육 자체가 나는 한국이랑 그렇게 크게 다른 법은 없다고 생각해. 오. 왜냐하면 어.
한국이 그래 주입식 교육이야. 근데 미국도 주입식 교육이야. 미국도 창의성을 뭐 해라, 뭐 개념을 넣어라 하지만 그래도 매번 스테이트 테스팅 있지, SAT 있지. 모든 사람들이 대학 입시도 그냥 대학을 이름을 위해서 가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내가 뭐 한국 학생을 많이 봐서 그렇지만 너가 말했듯이 한국 문화와 한국 교육을 미국에 가져서 똑같이 그냥 미국 교육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다양한 인종들 이제 보면 뭐 라틴계 학생들, 아니면 백인 학생들 보면 되게 유니크해. 뭐 예를 들면 막 코미디 클럽을 해. 고등학교 안에서. But you're trying to become a doctor. But you're in comedy club because you have humor like that. 그런 식으로 학생이 이렇게 캐릭터 있게, 개성 있게, 창의성 있게 잘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프리메드 한다면 뭐해? 그러니까 바이오 클럽. 바이오 클럽. 이런 식으로 나 하스피털에서 volunteer 해요. 야, 근데 그게 수천 명이 똑같이 하잖아. 맞아. 그래서 그게 한국계 문화가 똑같이 미국에 와서 이제 그냥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그 쿠오라가 그렇게 문제되잖아. 맨날 어머님들이 쿠오라 있냐, 한국인 얼마나 뽑느냐, 인터내셔널 얼마나 뽑느냐 하는데 거기 쿠오라가 없는데 그게 왜 단정되어진 이유는 한국 아이들끼리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모든 아이들이 다 음악하고 막 의사 한다면 바이오 클럽하고 AMC 하고 그 다음에 하스피털 쉐도잉하고 다 똑같은데 거기서 성적까지 잘 나와. 그러면 어떻게 걸르냐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똑같다. 하스피털에서 뭐 배웠니? 하면 저 1, 2, 3 배웠어요. 하면 다른 애도 똑같이 1, 2, 3 배웠어요. 생각하는 거 똑같아. 왜냐면 그렇게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런 환경에. 맞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조금 추구하는 게 이제 테스트를 하나씩 없애고 있잖아. SAT도 이제 옵셔널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지면서 조금 더 주관적인 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더 유니크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같이 뛰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아까 너가 그랬잖아. 이 한국 교육을 어디서부터 풀지 모르겠다고. 근데 내가 최근에 얘기한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 뭐 스타트업 쪽도 있었고, 뭐 고등학교 AC 펀딩도 있었고, 그리고 국회 쪽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두 분야였어. 한 분야는 이거를 여기서부터 풀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problem solving을 잘 모르니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며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에 관한 뭐 AC를 해가지고 좀 더 직접적인 교육을 해서 이 친구들을 위한 펀딩을 만든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떠한 다른 분들은 이 실뭉텅이를 뽑을 필요는 없다. 다른 실뭉텅이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았던 친구들이 더 성공한 케이스를 더 이슈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친구들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대학교가 필요 없이 잘 자랐는지 반대 방향을 좀 더 보여주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입시도 하고 대학교가 필요 없다는 주의는 아니잖아. 필요한 사람한테만 필요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안 가도 된다는 주의거든. 우리가 입시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육의 뜻이 있고 그 이유는 우리 또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한국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봤었을 때 한국 친구들이 조금 더 래킹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향상시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풀리겠다는 부분이 좀 있어? 나는 요즘 따라 생각하는 게 나도 그렇고 나도 똑같이 너처럼 한국인으로서 문화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으로서는 요즘 기술 발달과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질문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질문하는 법을 대학원 석사 와서 배웠어. 어떻게 그걸 알려줘? 대학원 자체 교육이 항상 질문을 해야 되고 디스커션이고 교수님이 앞에서 렉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같이 토론하고 서로를 나쁘게 아닌 비판을 하고 서로 그러면서 왜 이런 생각을 너는 가지고 있는지 하고 너의 생각은 어떻게 그런지 하면서 존중을 하면서 하는 질문들이라 나는 처음에 너무 이것도 문화 충격이었어. 나 어떻게 나는 이렇게 질문을 못 할 수가 있지? 왜 나는 누가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비판을 못 하겠지? 막 그냥 수긍을 하는 거야. 이거는 하늘은 파란색이야. 그럼 그렇구나. 파란색. 이렇게 생각하지. 왜 핑크색은 안 돼? 이렇게 하는 창의력이나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게 난 고등학교 때부터 쭉 대학교까지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대학원 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너무 내 생각하는 게 달라진 거야. 이제는 뭔가가 문제점이 보이고 뭘 보면 문제점이 보이면 이제는 솔루션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이제 장착이 됐어.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을 더 알 수도 있고 이 사회를 더 알 수 있으며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질문하는 법을 계속 죽이고 교육 문화 자체가 그리고 질문하는 법 기회를 안 주고 부모님조차도 너 질문하면 말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학생들 창의력과 이런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를 너무 못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일단 학생들이 질문하는 법, 세상을 좀 크리티컬하게 내 자신 자체도 볼 수 있는 법을 그걸 어릴 때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어. 맞아.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이게 나는 가정 환경까지 간다고 보거든. 완전. 그러니까 가정 환경 안에도 한국적인 문화가 묻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이제 부모님들이 너 이거 왜 잘못했어? 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 하잖아? 그러면 너 왜 말 대꾸해? 너 왜 말을 해? 이러고 또 질문한다 이러면은 되든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한국적인 그 가정 환경이나 문화가 기본적으로 질문을 되게 굉장히 막고 있고 너 말대로 그리고 왜라는 게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부모님의 교육도 한번 신경 써볼 만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프로젝트에도 그게 좀 염두에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요즘 챗 GPT 많이 나오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챗 GPT도 엄청나게 질문이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로서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면 완전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도 이거 그림 그리죠 하는 것보다 뭐 막 웨스턴 무슨 레네상스의 무식이 뭐 이렇게 하면 완전 또 다른 그림이 나오듯이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하냐 해서 답이 다를수록 질문을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맞아. 학생들이 좀 기본적으로 겁나지 않고 질문을 많이 하는 환경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 난 질문을 무서워했었어, 어릴 때. 누가 그랬어? 내가 어떤 질문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질문을 하면 내가 바보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근데 바보가 아니라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 나도 그거 궁금했었어. 고마워 뭐 말해줘서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간 질문하는 법, 질문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은 거, 자신감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답을 얻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맞아. 우리 항상 그러잖아. 왜 한국에는 스티브 잡스가 나오지 않을까? 스티브 잡스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뭐라고 생각해? 내가 말한 대로 창의성을 막는 교육과 문화 때문이겠지. 리더가 되지 않고 계속 그냥 아까 말했듯이 회사원이 될 만한 누군가가 시켜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주도적으로 문제와 솔루션을 찾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보다는 덜 하지 않나라고 싶어. 맞아, 정확해.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선 교육이 성장해야 하고, 교육이 성장하려면 그 억압되어 있는 문화와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 더 궁금했던 게, 어찌됐든 나는 입시 과정을 좀 직접 겪은 사람이고, 너는 조금 더 학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고, 지금 그거에 관해서 논문도 많이 읽고 있고 학회도 가고 있잖아. 그럼 너가 어떤 거를 조금 더 배우고, 어떤 거를 조금 더 파는 중이야,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스템 쪽으로 배우고 있어. 글로벌리 스템 쪽으로 들어가기가 차별이 많이 있어. 예를 들면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덜 스템 쪽에 있는 건 확실하고 미국 자체에서는 인종차별이 많기 때문에 그 students of color 학생들 다 스템 들어가기 어렵고 그게 또 인종 문제가 아니라 인종에 관련된 빈부격차의 문제도 있고 학교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이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하이스쿨부터 대학교 어떻게 스템 쪽으로 들어갈지 대학교 들어가서 애들이 이제 그레이드웨이트 하는 걸 도와주는 정책과 이런 연구들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이 K-12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어 에듀케이션도 난 같이 보느라 이 파이프라인, 스템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너는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컬리지 쪽이잖아. 컬리지. 그걸 위해서 파다 보니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네. 점점 내려가고 있어. 왜냐면 컬리지뿐만 아니라 컬리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스쿨링을 해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만 볼 수가 없고 나는 좀 포괄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 우리가 입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조금 더 포괄적인 생각을 입혀줄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국 교육 시스템 바꿔보자고요. 다음 영상들에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또 나오고 많은 사람들과 또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직접 만나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버라이티한 콘텐츠들이 나올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저희 말하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